앰프도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앰프도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을 텐가 아니면 죽을 텐가. 마야관 파블로 에스코바. 일본에서 내가 더 이상 빼낼 정보는 없다. 첩보관 리아르트 조르게. 수익을 올려 금융계의 스타가 되고 싶었다. 투자원 제롬 케르크. 우리가 잘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들을 불러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딴지일보 김진 기자의 세상의 모든 왕들 생각 비행.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2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보셨겠지만 편집 본으로 오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편집되었었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나와서 마지막 질문이 제가 저 약속대로 전 그만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니 이제 혼외자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그러면 안 그러면 파파이스가 아니지. 제가. 아니 같이 오셨잖아요 지금. 네? 아 정말 내가 참 나도 재수 없어 스스로. 하지만 궁금하잖아. 약속대로 여기서 끝내십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최도 총장이 왔는데 그 질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2달 전 이 주류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하는 방송을 파파이스에서만 했어요. 비웃는 거야? 유일하게 저희가 여기서 김동성 소장과 그 주류 언론들이 미국 저소득, 저학력, 백인 남성들의 박탈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당선 가능성 상당하다. 주류 언론들이 맞추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론으로 선거를 분석해서 그래요. 선거가 그렇게 됩니까? 그럼 박근혜가 당선이 왜 됐어? 이 얘기를 해야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시작전권을 2020년까지 박근혜가 미뤘잖아요. 사드 문제도 현안으로. 그렇죠. 사드. 예를 들어서 김정은 직접 만난대잖아 트럼프가.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 운명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직접 만나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우리 그동안의 대북 창고를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우리 입장을 북한하고 외교에서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창고가 없잖아. 응? 최순실이 2년 내에 통일된다고 하는 이야기 하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까지 패스해서 채널이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우리 한반도 운명을 맡겨야 돼. 그 딜에. 그것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중국을 통해서 겨우 북한 견제하고 있었는데 사드로 사실 그 균형도 무너졌잖아요. 이때 책임도 물어야 돼요. 미국 형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 보수가 만들어놓은 이 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게다가 트럼프하고 외치한대잖아. 본인이 우리 대통령 가깝겠어. 외치는 자기가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트럼프와 우리 각하가 최신술도 없이 다이다이가 가능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축하 당선 전화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남은 임기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격도 없고. 사실상 미국은 최순실이 직접 대통령이 된 거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좆된 거지 저게도.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근데 그 인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11시 45분이다, 11시 53분이다. 근데 지금 지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대통령이 저 사람이 돼버려서 아마 그 시기가 이제 11시 59분 정도로 확 당겨질 거예요. 트순실이라고 불러요, 트순실. 사실 이 양반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KKK단이 하던 이야기하고 고스란히 맥이 통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 자, 그렇고 초인이 왔어요. 저는 이분을 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인. 47회 환생하셨고 그중에 한 번은 바다에서 환생하셨다잖아요. 별주부 박승주 선생. 웬만한 사안으로 우리가 놀라지 않으니까 이런 분이 등장해서 사태를 정리하려고 나타나신. 여기 보면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도 여러 나라에서 태어났고 바닷속에서 태어났다. 아쿠아맨인데 이게 정도면. 이분은 저는 파파이스에 반드시 모시고 싶어요. 저하고 결이 맞다. 근데 저분을 추천한 사람이 형식상으로는 김병준 내정자로 돼 있는데 네. 그 양반의 지위가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 바 아니고요. 저는 이분을 꼭 모시고 싶어요. 파파이스에. 공개적으로 섭외 요청하는 거죠? 네. 자, 별주 박선생 한번 지나갔고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TV조선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정윤을 문건을 보고할 무렵에 최순실에 가까이 하면 다 죽는다 이런 구두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역사를 뒤지다 보면 말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제4공화국 90년대 아주 히트작이에요. 드라마요? 네. 11의 이유를 다루는 건데 제1화가 뭘로 하자가 된다면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비슷한 인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드라마였어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죠. 1회 최태민 1화가 나옵니다. 김재규 역을 연기했었는데 큰 명의 문제입니다. 최 무엇인가는 그 목사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큰 명의 후광을 얻고 지나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국 여성봉사단이라고 하는 건 허울뿐이고 그 업체에서 차조금 챙기고 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 여자 문제까지 여기 보고 내용이.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냥 말은 그게 아니던데. 1화를 찍고 나서 2화를 찍을 때 이 촬영 현장에 음주운전자가 질주를 해가지고 촬영 감독이 사망합니다. 그때는 단신으로 처리됐어요. 이거하고 채팀이랑 연결하기는 너무 멀지 않나? 맞습니다. 멀긴 먼데 지금 되돌아보면 좀 찝찝하긴 해요. 그리고 영세규 교주 최태민 이 사실을 민간이 기록으로 남긴 유일한 분은 탕명한 소장님이라고 2단 연구의 선구자 전설적인 분이죠. 이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신문 광고 1973년 5월 13일 대전일보에 났다고 하는데 대전일보에 영세계 불교, 기독교, 천도교 다 합쳐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만납니다. 칙산이라고 당시 불렸던 아주 무당으로서 재능이 아주 있다 이런 기록들을 쭉 남깁니다. 그런데 2년 있다가 어느 날 대한구국 십자군이라는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나가지고 총재 이름이 이채태민이었대요. 근데 이 탁소장은 이 이름을 처음 들었어. 근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나시이고 가만히 보니까 최태민이 자기가 봤던 그 사이비 교주 원작용이야. 민간에서 직접 확인하고 기록을 남긴 이게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걸 최근에 중앙일보가 탁소장 유족으로부터 기록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갑자기 무당이었는데 구국 십자군 이거 전국 조직이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이거 총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 그 사람이 무당 아니야? 무당. 탕명한 소장이 굉장히 기독교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 전설적인 분인 이분이 살해를 당해요. 이분은 살해를 당하는데 그때 당시 또 이단 논란이 있던 그 교회의 운전사가 칼로 찔러 사망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살해는 몇 개 돼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조순재 대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순재 씨는 누구냐면 최순실 씨의 친모 임모 씨가 최태민과 결혼하기 전에
전 남편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에요. 의붓 아들. 최순실 씨가 어릴 때 이 조순재 씨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대요. 자기가 키웠다시피 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근데 이 양반이 2007년에 그 이명박 캠프 쪽에 언론인과 나온 대화가 있어요. 그걸 대화록으로 만들었고, 파일로도 남겼어요. 그걸 이명박 캠프에서는 흔들었죠, 지구.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JTBC가 입수해가지고 그걸 공개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박근혜가 진짜 꼭두각시라고. 자기가 써준 대로 한자 한획 그대로 읽는다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쫙 온갖 이야기들, 뭐 재산 관련 이야기들 다 있어. 그러니까 2007년 박근혜 캠프와 이명박 캠프가 둘이 사생결단 격돌했을 때 이명박 캠프 쪽에서 최태민 일가의 비밀을 폭로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사망합니다. 이날이 언제냐? 대선 다음 날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사망했어요. 바로 다음 날. 조금씩 더 이상해지죠? 생각해보면 박근혜 캠프 쪽에서 이미 선거를 그 경선에서 져서 다음을 바라봐야 되는 박근혜 캠프에서 이분이 살아있다면 계속 곤란했을 거예요. 그죠?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냥. 뭐 연로해서 사망한 거예요? 아니면 사고사예요?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사촌이 금전관계로 싸웠어요. 경찰의 결론에 의하면. 그러다가 술집에서 동생이 사촌 형한테 술에 약을 타서 먹인 다음에 해롱해롱하게 만든 다음에 사촌 형을 죽이고 자신은 2시간을 야밤에 등산을 해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 이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 아주 많은 의문점들이 있지만 하나만 공개되지 않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분 유서를 남겼어요. 목 매달 자살한 분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이렇게 유서를 남겼다고 해요. 저기 전화번호는 뭐예요? 시체를 이 매형에게 연락해서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매형 연락처를 남긴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청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며칠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게 경찰의 이야기인데 청바지를 며칠 동안 넣고 다니면 다 구겨지고 번집니다. 게다가 산행을 하고 땀나면 다 번져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여하간 이런 것보다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끔찍해서 약간 편집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동생이 찔러 죽이고 본인은 2시간 동안 산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밤에 불 꺼지면서 산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거기 올라갔다고 칩시다. 응? 올라가서 목을 메고 사망한 사진이에요. 이거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어요. 요게 수건이에요. 수건. 요 수건인데 수건이 목에 걸린 줄이 이렇게 있죠? 수건이 그 위를 덮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자살했는데 수건을 어떻게 덮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하나만 봐도. 본인이 목을 메서 자살했어요. 근데 수건은, 발견 당시에 수건은 이 목을 맨 밧줄 위에 이렇게 덮여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재판 당시에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한테 우리가 증인을 요청해서 물었어요. 아니, 이게 다 가능하냐고, 이게. 이상하지 않냐고. 본인도 지금 보니 이상하다고. 하여튼 이 형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이고 유경재단 분쟁 때문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최후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같이 마지막에 태워주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을 특정해서 알아냈어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한 2년 동안 노력했어요. 사망. 언제 사망했냐? 대선 있는 해에 대선 있기 3개월 전에 사망했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천식으로 사망한 걸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차은택도 최순실 모른대잖아. 오늘 검찰에 가가지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결론 날지 차은택, 최순실 아는 걸로 결론 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사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명백히 안 드러나요. 여하간 방송에 한번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해. 그런 의혹들이 존재한다. 노스트라다문에 잠깐 얘기하면 반격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날 이렇게 갔잖아요. 나는 이 웃긴 사진을 보는데 막 하야라고 하는데 웃고 있어. 응?
요 사진 한 장 찍으러 간 거죠. 요 사진 한 장. 했던 말은 외운 3마디 외에는 한 적이 없대요. 계속. 뭐 물어봤는데 답도 안 하고. 굉장히. 아니,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외치, 내치 구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골 때리는 얘기예요. 응? 무슨 외국과 협상을 맺었어요. 사드 배치해. 그러면 사드 배치는 외치지만 사드를 국내 어디 설치할 것은 내치잖아요. 국내 어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막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 사진을 찍고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 원하는 걸 여기까지 와서 그래 총리 당신들이 정하라니까. 근데 총리를 단박에 정할 수 없거든요. 야당들도 약간 다들 입장이 다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봐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첫 시작인 거죠, 이게. 근데 야당이 대응을 잘했어요. 공식 거부. 응?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권한을 어디까지 내놓을 건지를 말하지 않으니까.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무슨 사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겪은 소위 과거 세력들, 저는 박근혜 현 대통령 뒤에 있는 구태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을 이해하는 분인 거죠. 촛불 집회 때 통제가 안 되면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 참 웃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끝장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바다 같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썼어요.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려면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물염려가 있고요.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19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19 때도 박정희가 먹었어요. 그렇죠? 11.6 때도 전두환이 먹었어요. 60대도 노태우가 먹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국민들이 떠들어댈 때 한 번도 권력을 놓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야를 할 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하야하면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 누가 있어? 지들 좁다는 거 뻔한데. 응? 매사에 자제가 필요하다는데 누구의 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딱 이렇게 썼어요. 이게 본인의 단순한 생각인지 자기가 보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고 끝났으니까. 저는 이 발상이 계속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왔던 그 세력의 발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저는.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현 사태가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절대 박근혜가 다시 권력을 쥐거나 다음 세력이 권력을 쥐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총 쏘고 막 대포 쏘고 막 그랬을 때도 자기들은 다 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예전하고 물론 다르긴 해요. 지금 시대는. 하지만 사고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보세요. 청와대 100m 밖 합법행진을 하겠다고 냈어요. 경찰은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번에 살수차 사용할 거라고 하죠. 이번에 12일 주말 때 저는 선수들을 투입해서 폭력 사태를 만들어 볼까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으면 걔들이 아니라고 봐요, 난. 그래서 저는 철저히 촬영하라. 누군가가 뭔가 이상한 짓만 하면 다 찍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집회 주체가 민노총입니다. 좋잖아! 갖다 붙이기도. 조건은 난 많이 갖춰졌다고 봐요,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앞으로 남아있는 며칠간의 전국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미리 말해둬야 된다, 이거. 응? 라고 생각해서 꼭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속보. 속보. 예, 별주부 박승주 선생 자진 사퇴. 안타깝네요. 청소가 만나고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후보의 자격으로 만나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량이 없고.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앰프도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치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앰프도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을 텐가 아니면 죽을 텐가. 마약과 팝을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2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보셨겠지만 편집본으로 오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편집됐었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나와서 마지막 질문이 제가 저 약속대로 전 그만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니 이제 혼외자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그러면 안 그러면 파파이스 에스코바. 일본에서 내가 더 이상 빼낼 정보는 없다. 첩보가 리아르트 쪼르게. 수익을 올려 금융계의 스타가 되고 싶었다. 투자원 제롬 캐릭. 우리가 잘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들을 불러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딴지일보 김진 기자의 세상의 모든 왕들 생각 비행.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비웃는 거야? 유일하게 저희가 여기서 김동성 소장과 그 주류 언론들이 미국 저소득, 저학력, 백인 남성들의 박탈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당선 가능성 상당하다. 주류 언론들이 맞추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론으로 선거를 분석해서 그래요. 선거가 그렇게 됩니까? 그럼 박근혜가 당선이 왜 됐어? 이 얘기를 해야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시작전권을 2020년까지 박근혜가 미뤘잖아요. 사드 문제도 현안으로. 그렇죠. 사드. 예를 들어서 스가 아니지. 아니, 같이 오셨잖아요, 지금. 네? 정말 내가 참, 나도 재수없어, 스스로. 하지만 궁금하잖아! 약속대로 여기서 끝내십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최동욱 총장이 왔는데 그 질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2달 전 이 주류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하는 방송을 파파이스에서만 했어요.